자, 410조의 경제정책부터 교재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조선 전개 경제의 특징은 이거야. 농번주의야. 당연하죠. 농업을 뭐로 한다? 근본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리말의 혼란을 극복하고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번주의야. 당연하지. 그래서 농업 생산력은 증가하고 조세 부담을 줄여서 농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누구였다고 그랬어? 세종 때라고 그랬어. 농업정책 중농이나 농경지 확대.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개간제를 일정 기간 면세합니다. 양전사업 실시합니다. 그래서 양안 작성하는데 고리말 50만 결. 뭐 많게 봐야 60만 결이었거든요. 근데 15세 중엽에 160만 결. 세종대왕 때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국토가 3배로 는 게 아니죠. 국토는 조금 늘긴 했어. 뭐 4군 6진 개척하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는 건 뭐 때문입니까? 개간사업과 양전사업도 했고 또 뭐 정벌한 것도 중요합니까? 스시마 정벌한 것도 중요합니다. 왠지 알겠죠? 스시마 정벌을 하지 못할 때는요. 해안가가요. 일본 외국의 노략질 때문에 농사를 거의 포기했다고. 근데 스시마 정벌하고 나니까 어때요? 해안가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실제로 토지 면적이 어때요?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 12법 비롯한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 개발하고 농업 생산력 증가.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 했어? 연작상경. 연속해서 작물을 항상 재배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연작상경. 반대말 뭐야? 휴경. 휴경지가 뭐한다? 소멸. 상고업 정책, 상고업은 규제, 자유로운 상고업 규제 이유. 당시 4대부는 물화 유통을 자유활동에 맡기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고 농업이 피폐하여 빈부 격차가 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업을 규제합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지금 봐봐요. 농사만 열심히 짓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상고업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이야. 상고업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 아닌가? 근데 조선 4대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농업이 제일 좋은 산업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배층이 안 돼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건 양반들이 농민들을 억압하는 구조잖아요. 지배층이 비지배층은.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 어때요? 조직화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동네만 살고 정보가 어때요? 통제돼 있어야 돼. 근데 상업을 하고 보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되지. 그럼 어때요? 서로 정보 교류하게 되지. 그럼 불만들이 어때요? 조직화할 수 있게 되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같은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겠지. 거기 살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아,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죽는 거야. 쉽게 말해 이게 동굴 속에 갇혀서 어때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죽는 거야. 이게 동굴 밖으로 나면 모순이라고 깨닫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농업. 그리고 성리학적 경제관에서요. 자, 기억나니? 성인, 군자, 소인배, 금수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 사람의 등급을. 어떤 사람이 성인이야? 성인, 군자는 어떤 사람이야? 한자로 하나 써줄까? 한자에서 이 충자를 잘 봐요. 충자는 마음 한가운데야. 그럼 뭐야?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진심을 다하는 게 이게 성인, 군자야. 근데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수단으로 보게 되지. 왜? 사람을 뭐 해야 돼? 속이게 되잖아. 생각해봐. 홈쇼핑 봐봐. 이 상품 이 구성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빨리 전화기 들어오세요. 막 참다 누르지. 며칠 있다 보면 돼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건 맞아. 왜? 하나 더 껴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뭐 해야 된다? 기만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 농, 공, 상 이렇게 수직적인 질서 외워야 돼. 이렇게 수직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기능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르다? 가치조차도 다르다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양반 선배들이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한다라고 우기는 거야. 왜? 지네가 성인 군자니까. 반면에 오늘날은 아니지. 사, 농, 공상은 뭐는 달라? 기능만 다르지. 가치가 다르진 않잖아. 그러지 않나? 농사 짓는 집보다는 기술 있는 오빠가 더 낫지 않나? 기술 있는 오빠보다는 장사 잘하는 오빠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성리학적 경제관 이걸 무너뜨리는 게 그게 뭘까? 그게 실학이야. 그래서 실학자 중에 누가 나와? 유수원이라는 오빠가 나와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질서를 부정하고 뭐야? 수평적 질서. 뭐는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만 뭐는 다르지 않다. 가치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경제관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실학이야. 그러니까 실학이 근대적 성격이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 또 한번 할 테니까. 직업차별과 유적 경제관, 산업공상 직업차별과 엄격 검약생활, 검소를 강조하면서 유적 경제관, 소비를 억제하죠. 그래서 자급자족적, 농업중심 경제, 화폐유통, 상고발동, 무역은 부진, 도로교통수단도 미비합니다. 도로교통수단 안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도로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북쪽에 여진청, 남쪽에 외국가 쳐들어올 길이 된다 이래가지고 아예 일부러 어때요? 안 만드는 경우도. 그래서 아까 봤잖아. 다 저 어디로 옮겨요? 배로 옮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기 힘들잖아. 16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농민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도 조금씩 발전합니다. 국내 상공업과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면 16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토지제도 기억론은 지난번에도 왔던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 갈까요? 420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중요한 건 다 했던 거야. 메인 디시 다 먹었어. 이제 샐러드 뭐 이렇게 콘, 옥수수 뭐 이런 거 남은 거야. 먹어줘야지 그래도. 옥수수 맛있잖아. 구운 옥수수. 과전과 녹복, 양반. 국가로부터 관직 복무에 대한 반대로 과전과 녹봉을 받습니다. 토지, 지역.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집중됩니다. 대규모 농장 형태죠. 경작은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거나 토지가 많은 경우는 주변의 농민에게 병작 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키기도 합니다. 원래 관제법에서는 병작 반수가 금지인데 실질적으로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작계지와 사경지. 자, 첫 번째 외거 노비가 주인에게 수확량을 전부 바치는 땅을 뭐라고 한다? 작계지라고. 외거 노비가 수확량을 가지는 땅을 사경지라고 하는데 외거 노비는 뭐라 했어? 고려시대부터 했잖아.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누구 땅이야? 소유권이 전부 다 누구한테 있어? 지주가 그 땅,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이걸 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건 전부 다 누구한테 다 가지는 거야? 주인이 다 가지는 거야. 여기서 생산되는 건 누가 가진다고요? 외거 노비가 자기가 챙기는 거야.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런 땅을, 요 땅을 뭐라고 한다? 사경지라고 하고. 주인에게 다 바치는 요 땅을 뭐라고 한다? 작계지라고 하는 거야. 여기 정말 개 같은 땅 아니니? 작계지. 이렇게 이것입니다. 관리는 노비 경작이나 소작의 형태로 자신의 토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이건 제지지주고요. 친족이나 노비를 파견해서 대신 관리하는 걸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확대 양반들이 유망민을 모아 자신의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서 소유지를 경작하게 하죠. 15세기 후반에 더욱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자, 봐봐. 양반들이 유망민을 모아서 일단 유망민은 뭐야? 자기 땅이 없이 떠도는 농민을 유망민이라고 한다고. 몰락한 농민이라는 얘기지. 왜 몰락한 농민이 많이 생기겠어? 자기 땅을 빼앗겼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 15세기 후반에 더욱 증가한다 그랬지. 15세기 후반 누구야? 훈구. 훈구의 농장 확대로 어때요? 몰락한 농민들이 많이 생기지. 그럼 어때? 훈구는 또 봐. 왔다 이러고 어때?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요? 그러고 뭐 하다가 또 뭐 한다고요? 노비처럼 만들어서 또 농장을 더 확대한다. 아, 정말 좋겠다. 나쁜 놈들. 노비 봅니다. 소유규모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편 노비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 전기의 양반들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퇴계 이황이 되게 가난한 선비 같죠? 퇴계 이황 집안의 노비가 100명 단위가 넘었어요. 전혀 가난하지 않아. 퇴계 이황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걱정을 해. 확보한 건 노비를 구매하거나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에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의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시켜 늘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집에 김태희 노비가 있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있잖아. 우리 집의 노비 이태용 노비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뭐야? 당연히 돼요. 우리 집안 노비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건 별로 이익이 안 생겨. 어차피 노비인데 얘가 누구랑 결혼해도 돼요? 양인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뭐라고요? 우리 집 노비가 되고. 우리 집에 잘생긴 조인성 노비가 우리 집 여종과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당연히 우리 집 노비가 되겠지. 근데 조인성 노비니까 양인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잖아. 언니 조인성이야 노비야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근데 그 안에 뭐 엄마 일천즉천이잖아. 그럼 뭐 그 아이는 뭐라고요? 엄마는 양인이지만 아빠는 뭐야? 노비잖아. 조인성 노비잖아. 그럼 뭐 돼? 노비 되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가서 키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를 늘린다. 노비의 숫자를 늘려나간다. 노테크죠. 노비 재테크.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관련 일을 하였고 양반들이 이들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징수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신공. 솔거 노비는 주인과 함께 살면서 가사, 농경, 옷감자 이런 거 좀 주인과 함께 살았어. 자, 자세히 보면 녹봉 지급량, 과전법, 1400 과전법 제정 녹봉제는 태조시 18권 완성되었고 세종부터 1년에 2번씩 그러다가 4번 지급하기도 하고 경국대전에 법제화됐다. 이런 거 외울까요? 외우지 말까요? 외우지 마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작계지와 사경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노비 신공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요. 노는 남자 면판필 저와 20장, 비는 여자 면판필 저와 10장 뭐 이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신공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외고 노비가 갖다 바치는 거 뭐라고 한다? 신공이라고 한다는 건.
생활변화, 정부의 농민 안정자 토지 약탈을 규제한다. 정부는 세력가들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농업을 권장하죠. 농민들도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고 노력한 결과 생활이 이전보다 나아진 건 맞아요. 농업 기반 조성,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익세를 보충하고 확정하는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죠. 자, 농서간행 나오죠. 농사, 직설과 금양, 잡농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농서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따로 보기로 하고요. 농사, 직설과 금양, 잡농은 조선 정규 농서 중에서 1, 2로 중요합니다. 투탑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뭐가 잘 나와? 농사, 직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금양, 잡농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보셔야 됩니다. 양반층도 간이 순위시설 만들고 중국 농업기술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농업기술 반농사. 자, 외워야 돼. 조보리 2년 3작이 자, 보급이야, 널리야? 널리. 보급은 언제였어? 고려. 이거 뭐야? 널리. 논농사 남부지방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되어서 벼와 벌이 이무작 가능한데 모내기는 봄감에 따른 수리 문제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됐다. 자, 중요합니다. 모내기법, 이양법이 전래된 건 언제? 고려말. 남부 지역으로 확산된 게 언제야? 조선 전기. 전국적 확산 언제야? 조선 후기. 하지만 정부는 장려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뭐 때문에? 가뭄 피해 때문에. 12법 발달, 밑거름과 덧거름을 중요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 연작 상경이 뭐라고요? 일반. 외웁니다. 연작 상경. 농기구 개량한다. 됐고요. 목화 재배가, 목화가 전래야, 확대야? 확대지. 전래는 언제야? 국민왕 때. 문익적. 서장관을 갔다 오면서 전래됐지. 확대된 게 언제라고요? 조선.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돼서 의생활이 개선되었고 약초와 과수 재배도 확대되고 그러면 이제 목화가 뭐로도 쓰니까 화폐로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쌀과 곡식과 주로 뭐라고요? 3대가 쓰였다면 조선은 뭐라고요? 곡식과 쌀과 뭐라고요? 면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화폐로 쓰일 수 있게 되거든요. 농업기술 발달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의 부담 증가. 자, 지주제 확대, 농업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농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웠고요.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으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많았죠. 지주에게 수작료 소화기 절반이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지배층의 대책은 구황촬여입니다. 구한다는 얘기죠. 굶주린 백성을 구한다. 정부는 잡곡, 도토리, 나무 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춘궁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와, 이거 볼 때마다 난 짜증이 나. 백성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힘들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영농이 아니라 무슨 농이 됐기 때문이야? 소작농이 됐기 때문이지. 그럼 지배층이라는 새끼들이 화내면 안 되는구나. 지배층이라는 사람들이 제정신 바뀐 놈들이라면 근본적으로 농민들을 무슨 농으로? 자영농으로 환원시킬 그걸 논의해야 그게 정상 아닌가? 근데 뭐 하는 줄 알아? 굶어 죽으면 안 돼. 왜? 굶어 죽으면 얘들이 소작을 못 짓잖아. 국가에 세금 못 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도토리, 잡곡, 나무 껍질 이런 거 먹고라도 굶어 죽지 말고 버텨라. 이게 지배층들이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그랬어.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알바하다가 알바비를 못 받고 떼인 적이 여러 번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하셨죠. 그게 누군지 알아? 노룩패스로 유명한 김무성이가 그랬어. 자기는 재벌집 아들이면서 전남방직이라고 친일파. 참 어이없지. 편집. 괜찮아. 한때 그 양반이 20개월 넘게 차기 대통령 후보 1위였어. 옛날에 그랬어. 그 모당 대표였잖아. 지금은 어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등치만 크고. 유망 통제. 그래 도망가는 사람도 다 통제하죠. 호패법, 오가작동법 등을 강화해서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강화한다. 지배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향약도 실시하면서 지주인 양반, 지방 양반은 향약을 실시해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라. 자, 좋게 말하면 안정시키려고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야? 통제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조선인계 농서 중요합니다. 농사직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시차녀초, 양화소로, 금양잡록, 농잠서, 구황촬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농사직설. 그 다음에 뭐? 금양잡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구황촬여. 세 가지는 꼭 외우시고요. 꼭 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문제 풀이인 것 같아요. 좀 더 추가해 드릴게요.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추가해 드릴게요. 자, 수고, 관용수고입니다. 조선은 고려보다 관용수고업체를 더욱더 잘 정비하였습니다. 자,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 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 외공장, 경공장과 외공장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다 합해봐야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합니다. 책임량을 초과 생산한 건 세금 내고 판매해서 가게를 꾸릴 수 있고요. 기술자들은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후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무하는 동안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어요. 옆에다 쓰세요. 녹봉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무하는 와중에 식비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년 내내 징발되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국가가 필요할 때 보통 1년에 몇 달? 4달 정도 징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4달이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남학생들 군대 몇 개월 갔다 왔어? 21개월? 24개월 이렇게 갔다 왔잖아. 근데 1년에 4달씩 징발되는 거야. 10년만 해도 40개월이지. 30년이면 120개월이야. 120개월이면 10년이다, 풀로.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게 적은 부담이 아닌 겁니다. 녹봉도 안 주죠. 그래서 할당량을 만들고 남는 건 어떻게 한다고? 세금 내고 갖다 팔릴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틈만 나면 뭐 할까? 이제 징발을 안 당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생산품, 의류, 활자, 화약무기, 문방구, 그릇 이런 거 납품하는데 관영수급은 16세기 들어와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쇠퇴하고 납포장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16세기 부역제 중요한 말이에요. 봤잖아. 여기서 당시 조선에서 절대 다수는 농민이지. 그럼 절대 다수의 농민은 뭐야? 요역과 뭐야? 군역을 부담하는 거잖아. 근데 군대에 가야 될 농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군포 내고 안 가잖아. 지금 봐봐. 군족 수포제가 됐지. 그러면 같은 신분의 농민들이 군포 내고 군대를 안 가. 그럼 같은 신분의 수고업자 어떻게 할까? 우리도요. 군포 낼 테니까요. 우리도 포를 납부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1년에 4개월씩이나 징발하는 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도 포를 내는, 그러니까 포를 납부하는 장이 뭐라고? 납포장이라고 하는. 대신 뭐야? 남는 시간에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돈 벌겠다. 그래서 16세기는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부역제가 해이해지는 거야. 군역제,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납포장이 증가한다. 됐죠? 기타 수고, 민영수고, 주로 농민 상대로 농기구, 물품 제작이 있고요. 양반 사치품도 생산합니다. 간해수고, 농가의 자급자 형태로 생필품 제작해서 목화재배 확대로 무명 생산이 증가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모시, 삼배, 명주 이런 것도 생산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공장, 수고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업은 억압합니다. 억상정책. 조선을 고려보다 상업할 때는 송제를 강화했고 산업의 근본인 농업을 1차적으로 장려하고 상업은 말업이야, 말업. 우리 막장할 때 그런 의미야. 말업이야. 시전. 한양으로 천도, 종로거리 어디야? 상정거리 개경했던 시전을 한양으로 이주시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종로야. 그래서 장사한 대신에 점포자와 상세를 거두는데 시전사에는 국역의 형태로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고 그 결과 자연사가 발전이 부진했는데 자, 잘 들어야 돼.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4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해? 난전권. 자, 여기다 쓸게요. 시전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난전이 있어. 시전은 뭐라고요? 국가가 허락해주는 상이에요. 요즘 같은 뭐라고요? 백화점 같은 거. 당연히 뭘 내야 돼? 세금 내야 되고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종로에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는 자급자족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시전만 존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이제? 유통경제가 점점 발전하니까 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뭐라고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들을 뭐라고 한다? 얘들이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들 뭐야? 난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전은 뭐냐면 샵이라는 뜻이야. 가게. 그러면 걔네들이 주로 어디 모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서울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던 거 알죠? 아무데나, 요즘처럼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게 어딜까? 흥인지문, 동대문, 또 뭐야? 남대문, 숭례문 이런 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대문 쪽에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뭐 한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 그게 동대문 시장이야.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온다. 그래서 막 밀려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밀려오래 가보셨어요? 그런 데 있는 거야. 남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장이 뭐야? 자, 생각해봐. 종로가 있지. 종로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상권이잖아. 지금 뭐가 제일 많아? 귀금속상이 제일 많은지. 아니, 결혼해봐. 반지 종로 가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뭐야? 동대문 쪽이지. 그리고 뭐야? 남대문. 자, 전통이 있는 거라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지네 멋대로 장사하면서 시전이 파는 것까지 팔면 이제 똑같은 물건이 백화점에 파는 거하고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 알죠? 백화점에 언니 파카가 있잖아.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백화점에 물어야 될 돈이 있지. 그게 30%야.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팔면 무조건 30%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어때? 백화점에서 잘 안 사잖아. 가서 눈팅만 하고 사이즈만 보고 실제 어디서 사는 거야 이제? 인터넷으로 사잖아. 쿠팡.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거 똑같은 제품인 거 맞아. 싸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시전이 입장에서 난전이 자기들 물건을 파는 것 같아요. 막아야 되겠지. 얘들 어때? 정부 관리들과 커넥션이 있으니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뭐라고? 난전권을 얻어낸다고. 이게 정확히 몇 년인지 몰라. 몇 세기쯤으로 보는 거야? 17세기쯤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유기전이 그중에서 제일 번성합니다.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6상점이 제일 번포했고요. 시전들이 불법 상의를 통제해서 경시서 만들어요. 외워야 돼, 경시서. 경시서가 나중에 이제 평시서로 이름 바뀝니다. 시전 감독하고 물가 조절, 동양형 감독하는데 금난전권. 시전 사인이 난전을 단수가 금지할 수 있는 17세기 전후에 발생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니까. 하지만 금난전권을 폐지한 사람은 정확하지. 누구야? 정조. 1791년, 신해년, 신해통고. 화폐, 유통부진, 조선정벌 초기에 저화, 조선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위를 했지만 부진했죠. 유통수단, 농민은 화폐로 쌀, 무명. 자, 뭐가 아니라고? 3배가 아니야, 이제. 외워야 돼. 3배는 무슨 시대까지야? 고려시대고. 이제 조선은 뭐야? 목화재배가 확대되니까 쌀과 뭐라고요? 무명이. 16세기 면포가 대량산 되면서 화폐기는 담당합니다. 대여가, 아까 얘기잖아.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대신 보내는 거, 대립. 노비의 신공 등도 모두 면포로 납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유 읽어보시고, 금난정권 정리 잘해놨으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시전 읽어보시고, 읽어보세요. 태종 14년 시전의 좌우행명 800역할을 처음 만들었고 해정고 지금 종로 일가 해정교 청도 일가 외방에 놀고 먹는 자 승려 무리를 모아서 양식을 주어 일을 시켰다. 시전 그런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평시서 자 원래는 뭐였다고요? 경시서였다고. 기억나죠? 자 해보자. 신라 때는 뭐였어? 동시전 무슨 왕? 지중왕 동시전 그러다가 효소왕 때 뭐야? 서시전과 남시전도 만다 그랬잖아. 자, 고려 때는 뭐라고요? 경시서. 조선도 뭐야? 경시서다가 세조가 뭐라고요? 평시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선시대 화폐. 저화, 조선통보, 팔방통보 있습니다. 팔방통보. 유엽전이라고도 합니다. 세조 때 팔방통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상평통보. 별표 7억 개. 상평통보. 당백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대동패.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최초의 근대화폐. 은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당호전.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상평통보가 제일 중요한데, 나중에 조선 후기 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합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장씨의 발달, 마지막이야, 이제. 화내지 말고, 등장.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납니다. 왜 15세기 후반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장씨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장씨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단순히 자급자족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유통경제가 발달한다는 뜻이야. 장씨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유통경제가 나타난다면 먹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왜 이게 15세기 말 남부지방에서부터 나타났냐 잘 생각해봐. 고려 말까지는 그게 어려운데 워낙에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는 봐봐요. 과정법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경적권 보장받고 병작반수 금지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좀 생겼고 얼마만 내면 돼? 10분의 1만 내면 되지. 근데 15세기 후반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 막 경기도 쪽은 막 수탈이 막 과도한 수치 이런 것도 있지만 봐봐. 전라도 이런 데는 어때요? 경기도도 아니지. 그리고 생산력이 아무래도 훨씬 더 뛰어나겠지. 안 그래? 또 하나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이항법이 남부지방으로 어떻게 한다? 확산된다 그랬지. 생산력이 어때요? 늘어났지. 생산력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남는 물건을 뭐 한다? 이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요? 경기도, 전라도 정확히 말하면 나주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전라도일 때 나주에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야? 장씨가 생기는 거야 이제. 이때는 15일이나 10일장이 처음 생긴 거야. 서울공기가 지방에서 농업생산 발전에 힘을 증가하기도 하고요. 농민들은 농업을 버리고 사업에 물고 없는 정부에서 장시 발전을 뭐야? 억제했지만 일부 장시는 정기시장으로 정착합니다. 16세기에 장시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18세기가 되잖아. 무려 1000개가 돼. 장시가. 보부상. 여기 활동한 사람은 뭐야? 보부상. 등침장수와 본침장수로 구성된 관어야. 국가에서 허락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관어 행상단이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일마다 열리는 장시를 통해서 생활필수품 유통했고요. 농산물, 수산물, 수급제품, 약재를 합니다. 장시의 발달 읽어보시고요. 장시의 발달 쭉 나와 있고요. 저 맨 밑에 426 맨 밑에 자 민요도 있죠, 그죠? 요거 보면 이제 이게 뭐다? 장돌뱅이라고 나오죠. 이장저장도란 장돌뱅이 이게 뭐라고요? 보부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풀이하면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대무역 갑니다. 명나라 조공무역이 중심이죠. 사신들이 왕래할 때 공무역이 주력이 됐고 사무역도 이루어집니다. 수출품, 수입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진 국경에 설치한 무역소 기억나요? 태종 때 무역소 설치한다 그랬어요. 태종 때. 경원과 경성 교육했고요. 일본은 동네 뭐야? 외관. 사무역도 있습니다. 국경부에서 사무역도 있었는데 감시를 받았지만 주로 무명과 식량 이런 거 사무역도 있었고요. 외관 보시고요. 무역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사회까지 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왔는데 할 수 없고요. 이번 주에 어쨌거나 사회, 문화 끝내서 조선전기를 끝내도록 할 테니까 복습하셔야 돼. 점점 공부할 양이 많아진다는 거 느끼시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